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불이 난 집에서 창문으로 뛰어내리기 vs 계단으로 대피하기. 불이 난 집에서 탈출을 시도해야 하는 상황, 그 순간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 두 가지 선택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생사의 기로가 될 수 있습니다.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는 것과 계단을 통해 대피하는 것, 이 두 가지 방법은 각각의 상황에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각 선택에 따른 위험과 이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창문으로 뛰어내릴 때 창문을 뛰어내린다고? 그건 정말 미친 짓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박한 상황에서는 이 선택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화염과 연기가 집 안으로 빠르게 퍼지고 그만큼 대피할 시간이 줄어든다면 창문은 당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연기와 불이 가득한 집 안에서 계단을 내려가기 위해 대기하거나 지나치게 복잡한 동선을 거치는 것보다 창문은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탈출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불길에 갇히거나 다른 사람들과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창문은 그 자체로 장애물이 없고 바깥의 공기가 더 빨리 들어오기 때문에 잠시라도 숨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불길이 바로 옆까지 밀려온다면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불에 직접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문으로 뛰어내린다면 빠르게 다른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창문이 낮은 층에 있다면 괜찮지만 고층에 있다면 뛰어내리기 전에 꼭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뛰어내리는 순간 큰 상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착지 지점을 미리 확인하고 뛰어내려야 합니다. 몸의 상태, 만약 다리가 불편하거나 몸이 약하다면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선택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뛰어내린 후 다칠 위험이 큽니다. 계단으로 대피하기. 계단을 통해 대피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더 안전한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불이 난 상황에서 건물 내 비상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탈출 방법이지만 모든 상황에 맞는 방법은 아닙니다. 계단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경로일 수도 있지만 불길과 연기에 의해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이동, 고층 건물에서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것보다 계단을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특히 계단이 비상구로 잘 설계되어 있다면 연기와 불길을 피하며 천천히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다양한 대피 방법, 계단을 통해 이동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대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때로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탈출할 수 있습니다. 잘 정비된 건물에서는 계단이 비상구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는 것보다 더 안정적입니다. 만약 불길이 계단으로 퍼진다면 그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연기와 불에 의해 계단이 차단될 수 있기 때문에 탈출을 위한 경로가 막히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장애물이나 다른 사람들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특히 고층 건물일수록 계단을 내려가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그만큼 생존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그럼 어떤 선택이 더 나을까요? 불이 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는 각기 다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로 그 순간에 어떤 경로를 선택하느냐가 살고 죽는 기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에서는 창문을 통한 탈출이 더 빠르고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을 하기 전에 창문이 얼마나 높은지, 착지할 위치가 안전한지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동안 부상을 입을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할 때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반면 계단을 통해 대피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불길이나 연기가 계단으로 퍼졌다면 그 또한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탈출을 시도하기 전에 반드시 주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비상계단이 열려있는지, 대피 경로에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탈출에 있어 중요한 것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위급할 때는 순간적인 판단이 생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빠르고 효율적인 선택을 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당장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제 당신은 불길이 빠르게 집 안을 덮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창문으로 뛰어내릴지 계단으로 대피할지 그 선택을 위한 조건을 더 세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최선의 방법을 고르는 것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창문으로 뛰어내릴 때 안전을 위한 체크리스트.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뛰어내릴 수 있는 높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고층일수록 착지 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창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덤불, 나무 혹은 구조물이 있는지 파악해야 하며 착지할 곳이 없으면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선택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창문에서 뛰어내리기 전 숨을 크게 들이쉬고 몸을 웅크리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뛰어내릴 때 몸이 뻣뻣하게 되면 충격을 흡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몸을 유연하게 하고 낮은 자세로 떨어져야 합니다. 또한 뛰어내릴 때의 각도도 중요한데 몸이 직선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상체를 약간 기울여 착지의 충격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계단으로 대피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단을 사용할 때에도 몇 가지 필수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불길이 이미 계단 쪽으로 확산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화재가 이미 계단을 통제하고 있다면 계단을 이용한 대피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다른 대피 경로를 고려해야 하며 계단에 연기나 불이 퍼져 있다면 차라리 창문을 통한 탈출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계단을 사용한 대피의 경우 조용히 내려가되 가능한 한 빠르게 이동해야 합니다. 특히 사람들이 붐비는 상황에서는 움직이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 이동할 경로를 미리 확보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가 되지 않도록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계단이 열려있고 불이 이미 특정 구역에만 퍼져 있다면 계단을 통한 대피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화재를 피하면서 대피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면 더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단을 따라 내려가며 주변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비상대피 계획 무엇이 더 중요할까? 불이 나기 전에 미리 준비된 비상대피 계획은 위기 상황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불이 나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고 당황한 상태에서는 논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비상구와 대피 경로를 숙지하고 대피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대피 경로를 연습해두면 실제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 가장 가까운 창문이 어디인지 비상계단의 위치를 확실히 알고 있으면 선택을 해야 할 순간에 더 빠르고 정확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불이 난 집에서의 판단력, 생사 여부를 결정하다. 불이 난 상황에서의 판단력은 살아남을 확률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길이 점점 가까워진다면 감정적으로 급해지지 말고 차분히 상황을 분석해야 합니다. 연기, 불길, 그리고 대피 경로를 동시에 고려하며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하세요. 불이 나면 숨을 쉬기 어려운 연기와 빠르게 퍼지는 불길에 의해 대피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창문을 통한 탈출이 필수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정말 최후의 방법이므로 가능하다면 다른 안전한 경로를 찾아보세요. 비상구가 열려있다면 계단을 이용해 탈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선택의 순간, 반응 속도가 중요하다. 한순간의 반응 속도가 당신의 생사를 결정짓습니다. 창문으로 뛰어내릴지, 계단을 통해 대피할지, 그 선택은 그 순간에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이 나기 시작한 시점, 불길이 어떻게 퍼지고 있는지, 연기와 불의 위치, 탈출할 수 있는 창문이 열려있는지 등을 빠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비상탈출 도구 하나쯤 준비해 놓을까? 집에 비상탈출 도구를 준비해두는 것도 중요한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비상탈출용 줄이나 소형 망치를 준비해두면 창문을 쉽게 깨고 탈출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고층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탈출용 줄을 구비해두면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대신 줄을 타고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기를 준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이 시작되었을 때 초기에 소화기로 작은 불을 끄는 것이 탈출 경로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기의 위치와 사용법을 미리 알고 있으면 대피 전에 초기 진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선택. 불이 나면 어느 경로를 택할지 결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계단을 선택한 후 불길에 갇혔다면, 창문을 선택했을 때 착지 실패로 다쳤다면, 이런 상황을 고려해보면 단순히 어떤 방법이 더 안전할까라는 질문을 넘어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피를 위한 후속 계획이 없으면 긴급 상황에서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불이 나면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창문을 통해 탈출하기로 결심했다면 바깥에 무엇이 있는지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무나 덤불 혹은 비상구조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착지 후에도 즉시 주변 안전을 확인하고 인근의 안전지대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단으로 대피할 때에는 대피 과정에서 나누어질 수 있는 작은 세부적인 행동들이 생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도나 계단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소통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 상황에 대비하라. 이 모든 선택들을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화재 대피 훈련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건물에는 비상대피구역이나 소화기 위치, 비상계단이 지정되어 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집, 직장, 학교 등에서 언제든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가장 빠른 탈출 경로를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화재 대피 훈련은 단순히 비상계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탈출 경로가 최적화된 방법인지, 각 방에서 나오는 문을 통해 탈출이 가능한지, 창문을 통해 도망가야 할 때 그 높이가 안전한지에 대한 점검도 필수입니다. 물건이 많아 대피로를 막고 있는지도 반드시 점검해야 하며 연기가 어떻게 퍼지는지에 따라 대피 경로를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훈련을 통해 불이 났을 때 예기치 않은 상황들을 미리 상상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두면 실제로 위급 상황이 닥쳤을 때 더욱 신속하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추가적인 도구와 장비. 대피를 위한 도구는 예상보다 많은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평소에 준비해두면 유용한 몇 가지 도구를 소개합니다. 초기에 불이 시작되었을 때 소화기로 불을 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화재가 커지기 전에 미리 초기 진압을 할 수 있도록 소화기를 가까운 곳에 배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해두세요. 꽂힌 건물에서 창문으로 탈출해야 할 때 탈출용줄을 준비해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일부 건물에서는 이미 설치된 탈출줄이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추가 준비를 해두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비상 상황에서는 경보 시스템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기 감지기, 화재 알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화재 경보 시스템의 위치도 정확히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전기가 나갔을 때 가장 필요한 도구 중 하나는 랜턴입니다. 불이 난 상황에서는 주위가 어두워져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비상 랜턴을 준비해두면 유용합니다. 불이 난 상황에서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응급 처치 키트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화상에 대한 처치법을 미리 숙지해두면 긴급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대처 방법. 각각의 선택지에 따른 대처 방법을 상황에 맞게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불이 한쪽 방향에서만 번지고 있는 경우, 불이 이미 모든 방향으로 퍼졌을 경우 등의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탈출 경로를 선택하는 방법은 달라집니다. 불이 한쪽 방향으로만 퍼진 경우, 이 경우 불이 번지지 않은 반대편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이 한쪽 방향으로만 퍼졌다면 반대쪽 방향은 비교적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계단을 이용해 대피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빠르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창문은 잠시 피하고 불이 번지지 않는 경로를 선택하여 급히 대피하세요. 불이 여러 방향에서 번지는 경우, 불이 여러 방향에서 퍼지고 있다면 더 이상 계단을 이용한 대피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창문을 통한 탈출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창문이 너무 높다면 비상 탈출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세요. 비상 대피기구가 없다면 창문을 통해 탈출 후 빠르게 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이 이미 집안 전체에 퍼진 경우, 불이 집안 전체로 퍼졌다면 대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때는 침착하게 창문으로 뛰어내리거나 불이 더 이상 퍼지지 않는 곳으로 몸을 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착하게 구조를 요청하고 불이 너무 가까운 경우에는 불을 피할 수 있는 물건 뒤로 숨거나 몸을 낮추어 구조를 기다리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화재 상황에서의 심리적 준비.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심리적인 준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은 멀리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긴급 상황이 닥쳤을 때 처음에는 당황하고 행동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반응은 생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응과 침착함이 요구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바로 자신의 생명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불길이 빠르게 퍼지고 연기가 차오르면 대피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연기 속에서 길을 찾는 것이 어려워지고 이때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항상 미리 대피 경로를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각 상황에 맞는 탈출 루트의 선택. 불이 난 집에서 탈출할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생사의 기로가 갈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문을 통해 탈출할 때는 주변 환경을 고려해야 하며 계단을 통해 탈출할 때는 불이 퍼지는 상황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제 몇 가지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불이 발생한 층이 낮을 경우, 불이 낮은 층에서 발생했다면 계단을 통해 대피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불길이나 연기가 위로 퍼지기 전에 계단을 통해 빠르게 탈출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불이 이미 가까운 층에 번졌다면 비상계단으로 이동해야 하며 그 또한 빠르게 대피할 수 있는 경로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고층 건물에서 불이 발생한 경우, 고층 건물에서 불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이에 따른 위험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는 것이 안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고층에서는 뛰어내리는 것이 매우 위험하므로 비상탈출 장비가 준비되어 있거나 탈출용줄이 있다면 이를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만약 고층에서 뛰어내리기로 결심했다면 미리 안전한 착지 지점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연기와 불길이 이미 집안에 퍼진 경우, 연기와 불이 이미 집안에 퍼진 상태라면 창문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중요한 점은 창문이 열릴 수 있는지, 탈출할 수 있는 위치에 창문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창문이 높거나 착지할 곳이 없다면 다른 탈출 경로를 다시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단으로 대피하기가 어려운 경우, 만약 계단을 통해 대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때는 가장 가까운 창문으로 뛰어내리거나 다른 대피 경로를 찾아야 합니다. 때로는 소화기로 불을 일시적으로 진압한 후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피 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기. 대피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중요한 것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창문을 통해 뛰어내렸다면 주변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빠르게 건물의 안전한 지점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연기와 불이 퍼지지 않은 곳에서 구조를 기다리거나 비상연락처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계단을 통해 대피했다면 대피가 끝난 후에는 화재 현장에서 충분히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야 하며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자칫 불길에 다시 노출될 수 있으니 경계를 늦추지 말고 조심해야 합니다.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행동 지침. 불이 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고 냉정한 판단입니다. 상황에 맞는 탈출 경로를 선택하고 그 후에는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재산 피해를 걱정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불이 시작된 시점에서부터 최단 시간 내에 대피를 시작해야 하며 이때 중요한 점은 대피를 서두르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연기와 불을 피해서 대피할 수 있는 경로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화재 상황에서 대피 경로를 숙지하고 비상대피 훈련을 미리 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훨씬 더 침착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대피 계획을 미리 세워두고 집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대피 훈련을 주기적으로 하여 화재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화재 상황에서의 가족과 함께 대피하기. 혼자 대피하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대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우선으로 대피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그 이후에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은 가족이 따로 떨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정해놓은 대피 모임 장소에서 모든 가족이 만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피 중에도 각각의 행동을 빠르게 결정하고 무리 없이 각자의 대피 경로를 잘 따라야 하며 너무 많은 사람이 한 곳에 몰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에어백, 기상 라디오 또는 비상 연락처를 통해 실시간으로 화재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더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불이 난 상황에서 탈출한 후 정신적 충격을 받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심리적 충격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피 후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심리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이나 친구들이 함께 대피했지만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면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고 구조팀에 즉시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방관, 구조대원들이 도착한 후에는 전문적인 심리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